내 연금도 빼앗기면 라면이나 먹어야 하다니. 아, 뜨거. 생활비가 많이 나온다며 연금을 달라는 며느리에게 어쩔 수 없이 연금 통장을 줬습니다. 나도 고기가 먹고 싶은데 라면만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민서는 할아버지 방에서 쓰레기통 속 라면 봉지를 발견한 순간 11살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책상 밑에 숨겨진 쓰레기 봉투. 그 안엔 일주일치 라면 봉지만 가득했습니다. 김영수는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황급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민서야, 그건 할아버지가 야식으로 먹은 거란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나는 라면 냄새, 식사 시간마다 배부르다며 걸으시는 모습, 점점 야위어가는 얼굴을. 그리고 오늘 엄마 가방에서 떨어진 명품 쇼핑 영수증 480만 원. 민서야, 할아버지 연금 덕분에 내 학원비 200만 원 해결됐어.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해. 엄마는 매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국민연금은 73만 원. 나머지 127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3일 73만 원 입금. 그리고 같은 날 73만 원 전액 출금. 적요란엔 며느리 이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뭘 드시는 거예요? 김영수는 손녀의 눈물 어린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연금까지 며느리에게 이체하는 김영수 씨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잠시 후 그의 충격적인 사연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강원도 원주에서 만들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김영수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특히 어려운 가정 형편의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점심을 굶는 아이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학용품이 없는 아이에게는 자기 돈으로 공책을 사주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영수를 성자 같다고 불렀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종종 예전 제자들이 찾아와 인사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대학 갔어요. 선생님 안 계셨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수는 교사로서의 삶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영수는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순자는 40년 동안 영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봉의 교사 월급으로 아들을 키우며 남편이 제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줘도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순자는 늘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외로움이 컸지만 아들 민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73만 원으로 작은 원룸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아껴 모은 적금이 좀 있었지만 영수는 그 돈을 아들 민준의 결혼 자금으로 모두 줬습니다. 3천만 원. 아들이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보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수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민서가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영수는 손녀 민서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새 아파트는 40평형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영수에게 주어진 방은 작았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가 오신 첫날부터 방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책 읽어요.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영수는 민서의 숙제를 봐주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특히 영수가 들려주는 위인전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은 정말 백성을 사랑했어요? 민서가 물으면 영수는 책을 펼쳐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 민서야. 진짜 리더는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란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영수는 손녀를 가르치며 다시 교사 시절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서 학원비가 좀 부담이 되네요.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합쳐서 200만 원인데 혹시 아버님 연금으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연금은 73만 원 뿐이었습니다. 수정아, 내 연금이 7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할 수 없죠. 민서 학원을 끊어야겠네요. 요즘 애들은 학원 안 다니면 뒤처지는데. 수정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민서 반 애들은 다 영어학원 3개씩 다니는데 우리 민서만 2개예요. 엄마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집은 학원비로 300만 원씩 쓰는데 우리만 200만 원이라고요. 영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가 뒤처질까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민서가 학원에서 상을 받아온 것을 봤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수정을 불러 말했습니다. 수정아, 내가 연금을 다 줄게. 73만 원이지만 민서 학원비에 보탰어라. 수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매달 3일에 이체해 드릴게요. 그날부터 영수의 통장에는 매달 3일 73만 원이 들어오고 같은 날 73만 원이 전액 빠져나갔습니다. 영수는 아들 민준이 주는 생활비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갈 일도 없고 밥만 집에서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수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외식하는데 집에서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요. 아버님, 마트 갈 때 아버님 것까지 사면 카트가 무거워서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버님, 저희 친구들 오는데 방에 계셔 주시겠어요? 좀 불편해서요. 영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수정은 민준과 민서 앞에 고기 반찬을 푸짐하게 놓았지만 영수 앞에는 김치와 된장찌개만 놓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며느리가 내일 손님 접대용으로 준비한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편의점에 갔습니다.
라면 하나를 사서 방에서 몰래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라면은 영수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30만 원 생활비로 라면과 김치, 계란만 사서 방에서 먹었습니다. 수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봉지는 모두 쓰레기 봉투에 모아 책상 밑에 숨겼습니다. 민주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야위어 가는 것도 식사를 거르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습니다. 11살 아이의 눈은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안 드셨어요? 영수는 배부르다고 점심을 많이 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할아버지 방에서 나는 라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서는 우연히 할아버지 방 청소를 하다가 책상 밑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가득한 라면 봉지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매달 할아버지 연금으로 자신의 학원비를 낸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이나 되는 학원비를. 그런데 할아버지 연금은 73만 원 뿐이라는 것을 민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는 엄마 가방에서 떨어진 쇼핑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명품 가방 480만 원. 영수증 날짜는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점점 말라가는지, 왜 항상 배부르다고 하시는지, 왜 방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는지.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야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책상 밑에 숨겨진 라면 봉지들, 73만 원이 전액 빠져나간 통장, 엄마의 48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굶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계셨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영수는 황급히 라면 봉지를 숨기며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벌써 일어났니?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어야지. 할아버지는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안 드세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안 먹어도 괜찮단다. 나이 들면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거든.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예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서는 엄마가 차려준 아침상을 바라봤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샐러드, 우유. 풍성한 아침이었습니다. 수정이 밝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많이 먹어. 오늘 영어학원에서 시험 본다며? 엄마가 영양식 챙겨줬어. 민서는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김치와 된장국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엄마,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우리랑 같이 안 드세요? 수정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른들 식사는 따로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입맛이 달라서 우리랑 다른 거 드시는 거고,
하지만 민서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상에는 고기 반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학교에 간 민서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도 할아버지의 말라가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친구 지은이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너 요즘 왜 그래? 아픈 거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급식을 먹다가 문득 할아버지가 떠올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 또 라면을 끓이고 계실까? 배고프신 건 아닐까? 민서는 급식판에 고기 반찬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방과 후 민서는 학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한테 혼날 것을 알았지만 할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서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친구들과 백화점에 간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또다시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자 영수는 깜짝 놀라 컵라면을 숨겼습니다. 민서야. 학원은? 할아버지. 민서는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라면만 드세요? 왜 우리랑 같이 밥 안 드세요? 영수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라면이 맛있어서 먹는 거란다. 거짓말이에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연금 73만 원 다 엄마한테 주잖아요. 엄마가 할아버지 돈으로 명품 가방 샀어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학원 그만두면 할아버지가 굶지 않아도 되잖아요. 영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내가 학원 다니는 게 할아버지는 제일 행복해.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민서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연금이 73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 학원비가 200만 원이에요.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수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야, 너 내가 어른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야. 내 방 들어가. 아니에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라면만 드시잖아요. 엄마가 할아버지 밥값까지 다 가져가서 그런 거잖아요. 수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버님이 좋아서 주시는 건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서는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굶고 계세요. 엄마가 할아버지 연금 다 가져가서 할아버지가 라면만 드세요. 민주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수정이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민서 학원비 내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민주는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서 라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책상 밑엔 쓰레기 봉투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라면 봉지가 가득했습니다. 전부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제일 싼 라면. 민주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구석에 계란 2개와 김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찬장을 열자 라면 박스만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할아버지는 원래 소식하는 거 좋아해. 민준은 아버지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매달 3일 73만 원 입금, 73만 원 출금. 이체처는 수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3달 동안 라면만 드시며 버텨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아내의 명품 가방으로 변했다는 것을. 민주는 거실로 나와 수정을 쏘아봤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수정이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때서요? 아버님이 손녀 위에서 기꺼이 주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3달 동안 라면만 드셨어. 당신이 사간 그 명품 가방값이면 아버지가 3달을 편히 드셨을 거야. 수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좋아서 주신 거라니까요. 민주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좋아서? 아버지가 라면만 드시는 게 좋아서 주신 거라고? 민서가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할아버지 연금은 7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 학원비는 2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엄마가 쓴 거잖아요. 수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좋은 학원 다니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고생?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48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는 게 고생이야? 아버지 연금 다 빼앗아서? 그때 영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아, 그만해라. 아버지가 좋아서 한 일이야.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생활비를 더 드렸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내 가정 꾸리기도 바쁜데 아버지가 짐이 될 순 없지. 민서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민서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저 학원 안 다닐래요. 영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넌 훌륭하게 자라야 해.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수정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봐요, 아버님도 괜찮다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야? 아버지가 3달 동안 라면만 드셨다고. 수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민서 학원비는 누가 내요? 당신 월급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민서 반 애들 엄마들 보면 부럽지도 않아요? 다들 명품 들고 다니는데 저만 빈손으로 다녀야 해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명품?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굶고 계신데? 수정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다른 엄마들처럼 좀 살고 싶어요. 당신 월급이 더 많았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겠죠.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월급은 400만 원, 아파트 대출 200만 원, 관리비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연금을 빼앗는 게 정당화될 순 없었습니다. 민주는 수정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아버지 연금은 손대지 마. 민서 학원비는 내가 따로 마련할게. 어떻게요? 수정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야근 수당 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저 좀 넣어주세요. 상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자네 요즘 정시 퇴근한다더니 무슨 일이야? 민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용돈을 더 드려야 해서요.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다음 주부터 신규 프로젝트 투입시켜주지. 힘들 텐데 괜찮겠나?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사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 아버지 복이 많으시겠어. 아들이 이렇게 효자인데.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효자는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굶고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민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석 달은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서가 학원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저 오늘 학원 안 갈래요.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뭐? 학원비가 얼마인데?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굶으면서까지 제가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수정은 딸을 억지로 학원에 보냈지만 민서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책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이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요즘 수업 태도가 안 좋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수정은 당황해서 둘러댔습니다. 아, 잠깐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곧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민서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수는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학원은 재미있니?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미없어요. 할아버지랑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영수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공부는 내 미래를 위한 거란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원비 때문에 할아버지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영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계속되는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빴고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빈혈 수치도 매우 낮고요. 제대로 식사하시나요? 영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없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장 영양제 주사를 맞으셔야 해요. 혈압도 너무 낮고 체중도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영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잘 먹으면 되죠.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쓰러지십니다. 최소한 영양제라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거라도 드세요. 영수는 영양제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영양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또다시 라면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워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는 할아버지가 라면, 국물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걸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영수는 손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그냥 좀 피곤한 거야. 하지만 민서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우 아프다는 것을. 민서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라면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부터 학원 안 다녀요. 영수는 놀라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무슨 소리야?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프잖아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요. 영수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할아버지 소원이란다.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굶는 거 못 봐요. 그날 민서는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장 나와서 학원 가. 민서는 방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더 이상 학원 안 다녀요. 수정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학원 안 다니면 넌 뒤처진다고. 민서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굶는 것보다 제가 학원 다니는 게 더 중요해요? 수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요. 학원 따위 필요 없어요. 학원 원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일주일째 결석입니다. 이러면 환불도 어렵고요. 수정은 화가 나서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당장 나와. 민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원 그만둘래요. 할아버지한테 연금 돌려드려요. 수정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첫 야근 수당을 받았습니다. 80만 원. 그는 곧장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생활비로 쓰세요.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효자였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달랐습니다. 민준이 야근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민준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거야. 아버지 생활비 벌려고. 수정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얼마나 번다고.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고. 민주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명품 가방 안 사면 우리 생활비는 충분해. 수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 하나 명품 가방 가지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라면만 드시지 않아도 되니까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왜 이렇게 일만 해? 집에 무슨 일 있나?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용돈 벌어야 해서요.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자네, 효자야. 영수는 아들이 준 돈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고기도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몸에 기력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계란찜 만들어 드릴게요. 영수는 손녀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민서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점점 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민준이 야근으로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시아버지께 가고 자신은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은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신상 백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수정아, 너 요즘 왜 그래? 안 꾸미고 다니네? 예전에는 우리 중에 제일 패셔너블했잖아. 수정은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돈이 다 나가. 남편이 시아버지 용돈 벌려고 야근만 해. 친구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수정아, 너 전에 시아버지 연금으로 민서 학원비 낸다고 했잖아.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연하다는 건 알지만 자신의 삶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아버님은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민주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 같지 않네요. 수정이 울먹였습니다. 왜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다고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대화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 방에 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수는 아들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구나.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살까? 안 돼요,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계셔야 해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실까봐 무서웠습니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고. 다음 날 민서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엄마가 미워요.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팠어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연금 돌려드리지 않으면 저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민서 올림. 민서는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학교에 갔습니다. 수정은 그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미워한다니. 자신은 딸을 위해 학원비를 냈는데 딸은 오히려 할아버지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수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정은 영수를 보고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영수는 수정의 붉어진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수정아, 무슨 일 있니? 왜 우는 거야?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영수는 식탁 위에 편지를 봤습니다. 민서의 글씨였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 읽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가 엄마를 미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아. 영수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수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수정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정아, 내가 미안하다. 영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 부부 사이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엄마로서 딸 뒷바라지하고 싶은 마음, 다른 엄마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해. 수정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영수는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나도 젊었을 때 아내한테 미안한 게 많았어. 교사 월급이 적어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지. 명품 하나 사주지 못했어. 아내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초라해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했지.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알아. 민준이가 돈을 더 벌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너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을 테니까. 아니에요, 아버님. 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저는 아버님 연금을 빼앗으면서까지 명품을 살 권리가 없었어요. 영수는 수정을 꼭 안았습니다. 수정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란다. 수정은 시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억울함이 모두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아내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영수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정이랑 다 이야기했어. 우리 이제 잘 지낼 거야. 민준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뉘우침이 보였습니다. 수정이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힘들게 일하는데 저는 명품만 생각했어요. 민주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내가 더 잘 벌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함께 노력하자.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앞으로는 아버님 잘 모실게요. 진심으로요. 영수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민서야. 수정이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서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연금 돌려드릴 거예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엄마가 앞으로 할아버지 밥도 제대로 차려드릴게. 민서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영수는 손녀와 며느리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정이 직접 준비한 저녁상이었습니다. 고기 반찬도 있고 나물도 있고 과일도 있었습니다. 수정은 오후 내내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수정이 영수의 밥그릇에 밥을 푸짐하게 담아주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오늘은 제가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영수는 며느리를 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아, 고생했구나. 맛있겠다. 민주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민서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반찬을 집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영수는 손녀가 챙겨주는 반찬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수정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 매달 통장 관리를 아버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버님이 필요하신 만큼 쓰세요. 영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정아. 그럴 필요 없어. 민준이가 주는 걸로 충분해. 하지만 수정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받으세요. 영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라면만 먹던 날들, 배고파서 잠 못 이루던 밤들, 손녀 앞에서 괜찮은 척하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변했고 아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손녀는 자신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이 효자야.
며느리도 착한 아이고, 손녀는 천사 같아.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도 기뻐하겠지? 영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먹어요. 하지만 영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서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할아버지가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민서의 비명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준과 수정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여보, 119 불러요. 빨리.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기저질환 있으세요? 민준은 대답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민준 가족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입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장기간 영양 섭취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빈혈도 심하고 탈수 증상도 있습니다. 혈압도 매우 낮고 체중이 정상 범위보다 15kg이나 적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습니다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양제 주사를 맞으시고 체계적인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로 들어간 가족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영수를 봤습니다. 링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는 눈을 뜨고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아, 미안하구나.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사과를 하세요? 제가 미안하죠. 민서가 할아버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서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약해서 그래. 수정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수는 며느리를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정아, 일어나거라. 내 잘못이 아니야. 수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 지내면 돼. 민준이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제가 매달 생활비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수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민서도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학원 하나 끊었어요. 그 돈으로 할아버지 용돈 드리면 돼요. 영수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야, 고맙구나. 가족들은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병가를 냈고 수정은 아버님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수정은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며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물 한 모금, 죽 한 숟가락도 직접 챙겼습니다. 밤에도 수정은 간이 침대에서 자며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영수가 잠결에 기침을 하면 일어나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도 부축해 드렸습니다. 민준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쉬어. 내가 교대할게. 하지만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해져요. 이틀 후 영수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링거를 떼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정이 직접 준비한 미역국을 떠먹였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영수는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데. 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민서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퇴원하시면 우리 다시 위인전 읽어요?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민서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민서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일주일 후 영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를 맞이한 것은 새로 꾸민 방이었습니다. 수정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방을 새로 꾸몄어요. 침대도 새 걸로 바꾸고 책장도 새로 샀어요. 영수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수정아, 고맙구나.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냉장고도 아버님 전용으로 작은 거 하나 샀어요. 드시고 싶은 거 언제든 꺼내 드세요. 영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정이 준비한 저녁상에는 영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배하시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물잔이었지만 그 어떤 술잔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다부진 얼굴, 수정의 밝아진 미소, 민서의 천진난만한 웃음.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영수는 민서와 함께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 보세요. 민서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영수는 손녀와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민서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뭐예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야.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영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과 수정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정말 변할게요. 앞으로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실게요.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더 열심히 일할게. 우리 아버지 편하게 모시자. 수정은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영수와 민서가 여전히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민서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정은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영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연구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정이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영수는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수정은 기뻐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챙겼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거나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민서는 학원 하나를 끊었지만 성적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민서가 물으면 영수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민서야, 수학은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공식만 외우면 안 돼. 민서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놀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가족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수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회의?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이 덧붙였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거예요. 민서도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어디 갈까요? 놀이공원? 아니면 박물관? 영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첫 번째 가족의 날, 그들은 영수가 35년간 교사로 일했던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교문 앞에 선 영수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저 같은 학생들 많이 가르치셨어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서야, 너처럼 착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많았지.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김영수 선생님 맞으시죠? 영수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성훈이? 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선생님 반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제 도시락 싸주셨잖아요. 영수는 감격해서 제자를 껴안았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자네 이제 다 컸구나. 제자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대학도 가고 지금은 이 학교 교감으로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가 잘 됐다니 선생님이 기쁘구나. 민서는 할아버지와 제자의 대화를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선생님이 될래요. 할아버지처럼요. 영수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무엇이 되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게 진짜 행복이란다. 저녁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새삼 느꼈어요. 영수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내가 변한 게 나는 제일 기뻐. 수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명품보다 가족이 훨씬 소중해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깨달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실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제자 성훈이를 만났다.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 가족. 석 달 전만 해도 라면만 먹으며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하다. 며느리 수정이가 변했고 아들 민준이가 효자가 됐고 손녀 민서는 더욱 성숙해졌다. 하늘에 계신 순자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 당신도 기뻐하겠지? 영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를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달 받는 73만 원 중 30만 원은 손녀 민서의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민서야, 이건 내 미래를 위한 돈이란다. 할아버지가 모아줄게. 민서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 이 돈 소중히 쓸게요. 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쓰지 말고 모아둬.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그렇게 그들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 어느 날 저녁 수정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리 교실에 다니기로 했어요. 아버님께 더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요. 영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지금도 충분히 맛있어. 하지만 내 마음이 고맙구나. 민주는 승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50만 원 올랐고요. 영수는 아들을 축하했습니다. 잘했다, 민준아. 자랑스럽다. 민서는 학교에서 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반장이 됐어요. 영수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축하한다.
리더는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 잊지 마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가르침대로 할게요.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면 봉지가 가득했던 쓰레기통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그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 진심 어린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영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